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육이 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다육이 번식은 봄, 가을에 번식을 하죠. 그러나 이제 가끔은 무름병이 와가지고 아니면 자구가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이 모주, 엄마라 그러죠. 엄마가 힘들어할 때 이렇게 자구를 분리를 시킵니다. 이 분리를 시킨 지 지금 한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. 이 겨울철에는 자구를 분리하는 게 참 애매합니다. 왜 그러냐면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. 뿌리를 내리기가 아주 힘듭니다. 뿌리를 내리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요. 2주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뿌리가 내리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상태로 상토에 그냥 올려놓는 분들이 있는데요. 이 상토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100% 상토입니다. 펄라이트와 섞이긴 했지만 이런 상토에 그냥 올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 상토가 뿌리를 내리는 데는 도움을 줍니다. 그러나 봄, 가을에 올려놨을 때 뿌리가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지, 이 겨울에 올려놨을 때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뿌리가 내리지 않는 다육이로 올려놨을 때 수분이 조금만 들어가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상토에 수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이 영양분과 습도가 만나면서 이 곰팡이균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분갈이를 최대 1년은 넘기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매번 드리는 겁니다. 아무리 좋은 흙을 살균해서 심어줬다 그래도 이 물과 영양분이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균들 같은 경우는 약재로 처리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매번 분갈이를 1년을 넘기지 말라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이 화분 속에 곰팡이가 생기면 이 다육이가 번식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 잘 자라지도 않고 자란다 그래도 추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번식을 할 때는 꼭 뿌리 있는 다육이를 심어서 뿌리 그 안쪽에 있는 수분을 빠르게 말리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러나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뿌리 없는 다육이를 구입을 해서 상토에 올려놓고 2주에 한 번씩 수분 공급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겨울에 결국은 이 지금 크기에 있는 다육이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결과물만 남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아마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다육이 번식은 겨울에 하지 않는 게 좋고, 뿌리 없는 다육이를 구입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매번 드리는 겁니다. 뿌리 없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아주 빠르게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뿌리가 내려서 큰 문제가 없지만, 이 겨울철에 특히 수입 다육이 그리고 두들레아 다육이들이 뿌리 없이 들어오는데, 이 기온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 겨울에 성장하는 두들레아 같은 경우도 뿌리 없는 다육이가 뿌리 내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그런데 이 국민이 같은 경우를 뿌리 없는 거를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무름병이 와서 줄기를 잘라놓은 것을 단순히 흙에 심어주는 과정만으로 이 다육이 번식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다육이 번식은 꼭 봄에 해줘야 됩니다. 겨울에는 다육이 이 적심이라 그러죠. 이 줄기를 자르는 행위 자체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정하고 싶다 그러면 생장점을 가장 안쪽에 있는 생장점을 제거를 해가지고 자구를 만드는 그런 재미를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. 그러나 이 생장점을 없앨 때는 이 홍매화처럼 줄기가 이렇게 긴 거를 생장점을 없애는 일명 꼬집기죠. 꼬집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화분과 화분에 붙어 있는 그런 다육이들을 골라서 이 생장점을 없애야지만 수영도 예쁘게 만들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뒤에 있는 샹그릴라 같은 그런 줄기가 긴 그런 식물을 꼬집기를 할 경우 나중에 정말 볼품없는 그런 수영이 만들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꼬집기를 할 때는 화분 입구와 최대한 가까운 다육이를 골라서 꼬집기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
그리고 웃자란 다육이들이 참 많아집니다. 겨울에는 일조량이 부족하고 기온이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웃자람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끔 겨울에 줄기를 잘라주는 분들이 있습니다. 줄기를 잘라줄 때는 이 호피 원종복랑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줄기와 이 위쪽 가장 위쪽 부분과 가장 아래쪽 부분, 특히 이 자를 때는 잎을 하나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쪽 부분에서 잘라줘야지만 봄에 자라진 부분에서도 자구가 나오고, 지금 이 호피, 이 줄기, 자른 줄기에서도 뿌리가 최대한 빠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. 잎과 잎 사이가 벌어진 중간 부분에서 잘라줘야지 뿌리가 빨리 나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이 줄기를 자를 때는 이 바닥에 너무 붙어 있는 것을 자르기보다는 줄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을 자르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줄기를 자를 때는 이렇게 목질화가 된 다육이를 자르기보다는 목질화가 덜 된 성장 중에 있는 그런 줄기를 잘라야지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. 지금 라울 금 같은 경우 이 줄기가 완전하게 목질화가 되지 않았죠. 이 목질화가 덜 진행된 것을 선택해서 잘라줘야지만 건강하게 뿌리가 빠르게 내린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이 바닐라비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가 연두색빛이죠. 이런 연두색빛을 가지고 있는 줄기를 잘라야지만 성공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겨울에 다육이 번식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냐면, 이게 아마 무름병이 오거나 아니면 웃자람이 심한 그런 다육이들이 많을 겁니다. 웃자람이 심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줄기가 약해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물 주기만으로도 줄기가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. 줄기가 썩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검게 변한 줄기를 그대로 두게 되면 살릴 수 있는 품종들도 살릴 수 없습니다. 결국 한순간에 그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을,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죽게 내버려두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심지 말고 그냥 화분 위에 이렇게 그냥 올려놓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이 다육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성장할 때는 이 화분에 이 흙의 상토에 올려놓는 것도 좋지만, 이 성장하지 않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괜히 꽂아놨다가 곰팡이균에 감염이 돼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. 그러나 다육이를 오래 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겨울에도 번식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, 다육이를 키운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봄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끝으로 다육이 뿌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. 방법은 하나입니다. 온도를 영상 20도 되는 그런 환경에 놓고 다육이를 놓거나 식물을 놓게 되면 뿌리가 빠르게 내립니다.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. 일정한 온도가 돼야지만 다육이는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싶다 그러면 거실에 놓는 게 좋습니다. 거실에 놓는데 수분 공급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수분을 너무 많이 스프레이 같은 걸로 이렇게 뿌려주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, 물에 담가서 뿌리를 내리는 분들도 있는데, 물에서 담가서 뿌리를 내리는 부분은 수시로 물을 갈아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겨울철 다육이 번식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, 정말 어쩔 수 없이 다육이 줄기를 잘랐을 때는 꼭 따뜻한 곳에 놓는 게 좋다. 그리고 번식을 할 때는 줄기가 약간은 짧은 그런 품종을 골라가지고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